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예. 본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별장 떡밥 하나 아주 잘 물으셔서 아주 채팅창에서는 아주 네. 그거 가지고 계속 2% 오늘 미친 듯이 웃긴다면서. 아, 오늘 2% 사람 컨디션 좋네요.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 자, 2교시. 야, 2교시는 좀, 2교시는 좀 진중한 얘기입니다. 엄숙하고 예. 진지하고 근엄한 주제로 다시 좀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웰다잉이라는 걸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죽음도 잘 죽어야 한다. 그럼요. 죽음도 잘 네. 맞이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 웰다잉 문화운동에 대해서 아주 진심인 분이 있어서 예. 웰다잉 문화운동의 원혜영 대표님을 모실 겁니다. 네. 네. 원 대표님 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왜 웰다잉의 고민을 고민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왜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사시면서 훌륭한 기업 창업도 하시고 네. 국회의원도 5번이나 하시고 예. 저라도 이제는 잘 죽는 게 중요하지 뭐 사는 거는 뭐 충분히 잘 살았어 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저도 인생에 예. 산막 개념을 좀 아, 시대적으로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정치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하고 예. 명예롭게 물러나면서 예. 제가 이제 그때가 2년 전 우리 나이로 70이에요. 예. 요새 저 기분 좋아진 게 내년부터 나이를 2살씩 빼준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도 늙어가긴 마찬가지인데 만 나이로 네. 네. 그래도 70부터 희망사항이 많이 섞여 있지만 예. 그래도 내 딴에는 한 10여 년은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그때 뭘 할까? 그냥 놀고 지내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고 예. 그래서 좀 웰다잉 운동을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그동안의 인생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는 과정 또 사회 진출해서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으로 이막으로 비유했는데 예. 그 뒤에 남은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네. 60 전후에 은퇴하고 보통 10년, 20년 사회활동을 하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산막 개념을 갖고 젊고 재밌게 보람있게 사는 노년기 은퇴 이후의 삶을 네. 다 웰다잉 기간으로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사회적으로도 좀 유용한 그 가치 뭐, 설정이 당연히 아닌가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웰다잉이라는 게 그러니까 노년 이후에 잘 준비하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뭘 해야 됩니까? 그럼 뭘 하면 웰다잉입니까? 제가 이제 당신 정치 은퇴하고 뭐 하느냐? 나 예. 웰다잉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예.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웰비잉도 힘든데 무슨 웰다잉이냐. 웰다잉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 저는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예. 글자 그대로 정말 살기 힘든데 나훈아 노래 테스 형처럼 예. 세상이 왜 이래 그래서 힘든데 예. 무슨 죽음에 대한 관심까지 가질 수 있을 여유가 어디냐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원래 사람이 다 그렇지만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고민하고 뭔가 관심을 갖는 게 그 예. 자체가 별로 내키지 않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셰익스피어 희곡 중에 예.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셰익스피어 모릅니다. 모르죠. 아, 저 들어봤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안 빌리더라도 예. 세상 일은 다 끝이 좋아야 예. 좋은 거죠. 그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돼 있죠. 예. 근데 이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잘 준비하고 결정해서 당당하게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하자 이런 거죠. 그 취지나 뭐 동기 내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감 안 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예. 당연히 은퇴 후에 남는 삶도 길고 잘 살아야 하고 심지어는 저는 오로지 그 죽음의 순간에만 집중하더라도 마지막에 뭐 연명 치료의 문제 혹은 그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스스로 뭐 삶과 죽음을 판단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제가 이 웰다잉에 접하게 되고 또 관여하게 된 계기도 예. 우리 국회에서 많은 세미나가 있는데 어떤 저 심포지움에 갔더니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세브란스에 입원해 있던 김할머니가 음. 수술 과정에서 잘못돼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예. 예. 그리고 일단 인공호흡기를 꼈는데 예.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몇 달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인공호흡기 띄워주십시오. 예. 평소에도 내가 만일 그 중환자가 되면 인공호흡기 끼고 그런 건 안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예. 또 가족들도 너무 보기 힘들다. 음.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띄면 이게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된다고 완강히 버텨서 예.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띄워도 좋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그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있는 행복 추구권이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나 자신한테 있다. 즉 예. 자기 결정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논리로 판결이 근데 났는데 그 할머니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에 의사가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의사가 어머니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예. 그거는 그 경우에만 해당되고 다른 모든 환자들은 여전히 인공호흡기를 껴야 되고 일단 끼면 뛸 수가 없는 상태가 그렇죠.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2% 얘기처럼 의사를 확인을 그 의사가 분명한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렇고 어쨌든 예. 생명 존중의 사상이겠죠. 의학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니까 예.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예. 그런 건데 그래서 법으로 연명 의료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예. 네. 그걸 본인에게 권한을 주는 그러니까 연명의료 결정법이라 그러는데 내용은 예.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가 동료 의원들하고 이제 한 7, 8년 전부터 운동을 해서 예. 예. 6년 전에 연명의료 결정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도입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만 명 가까운 분이 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등록을 하고 국가기관이 그걸 관리해 줍니다. 예. 지금도 그러니까 이미 그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쓰러지면 중환자가 되면 또 치매에 걸리면 이미 의사결정 못하고 어렵죠. 표현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맑고 건강할 때 맑은 정신으로 평소에. 내 뜻을 밝혀놓고 그것을 관리해 주도록 존중되도록 하는 게 웰다잉 운동에서 이제 연명의료에 대한 문제고 또 다른 한 축이 재산에 대한 문제인데 예. 우리나라의 유언장을 쓰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죽기 전에 유언장, 유언장 미리 쓰는 거요? 네. 그건 뭐 많이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재산이 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안 제가 쓸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갖고 유언장을 쓰는 비율이 얼마인지 여러 관계 부처에다 통계를 좀 예. 요청을 했어요. 예. 근데 통계가 없어요. 와. 아마 추정컨대 0.5% 미만. 0.5% 예. 미만이요? 미국은 성인의 56%가 유언장을 씁니다. 왜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미국인들이 쓰는 게 이상합니까? 그게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로 그냥? 미국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니까 나도 당연히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우린 이 사람 저 사람 다 안 쓰니까 나도 써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어쩌다 써보려 그래도 계면 적고 쭈삣쭈삣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에이 안 쓰고 말지. 그런 문화 때문에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재산을 절대 안 끝까지 갖고 있어야지. 우리는 말이 시가 된다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에이, 안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명에 대한 결정이 예. 연명의료를 받을 거냐 안 할 거냐도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어. 내 재산도 내가 평생 땀 흘려서 일한 귀한 재산, 크든 예. 작든 네. 그걸 내 뜻대로 세상을 떠날 때 정리할 수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권하는 제도도 없고 문화도 없다 보니까 예. 안 합니다. 그리고
저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는데 우리는 왜 안 그러냐? 그게 일종의 시간차의 문제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십니까? 거기는 어쨌든 산업화가 일찍 되고 예. 부를 축적한 세대, 이른바 산업혁명 이후에 부르주아지가 그 사회의 가장 주도적인 세력이 되면서 예. 그 재산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과제였고 그것에 대해서 축적된 지혜나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고 예. 그 이제 문화가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러니까 예. 3, 40년 전만 해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충 환갑 지나면은 노안으로 별세 세상을 떠나요. 예. 우리 70년대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세요? 60 초반이에요. 60대 초반. 80년대 어. 평균 연령이 6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예. 일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 들어서 좀 은퇴하고 조금 늙으면 계시면 얼른 돌아가시니까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예. 재산이라고는 밭되기 몇 마지, 7남매, 5남매가 예. 열심히 거기 붙어서 입에 풀칠하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면 쪼개고 말고 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장자상속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된 게 불과 3, 40년 전이거든요. 전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직 부를 축적한 세대에 이르러서 재산 분배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그게 6, 70년대 산업화 초기에 열심히 일해서 정말 공장에 가서 손가락 잘리면서 일하고 가게에서 좀 그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마치고 종업원으로 일하고 남의 집 부잣집에 가서 가정부로 일하고 그런 예.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돈을 모으고 그런 세대가 80대, 90대 지금 세상을 떠나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우리도 정말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마무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결정 해야 이게 된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 이 베이비 부머 세대 예. 전후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반까지 예. 700만 군단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20년, 30년의 그 기간을 무의미하게 그냥 뭐 저 난 할 일도 없고 예. 돈벌이도 못하고 예. 건강도 나쁘고 이러다 죽는 거지 해서 쓸려가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삶을 즐기고 또 기여하고 그러면서 또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그런 문화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예. 들 수 있는데 음. 뭔가 제도적으로 좀 이런 제도가 있어야 이게 되더라. 아니면 요건 요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더라 하는 건 혹시 어떻습니까? 즉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상황이 닥치면 어디까지가 유의미한 연명 치료고 어디서부터 무의미한 건지 참 구별이 안 간다고 그러던데요. 아, 근데 그거는 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판단은 네.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말기 상태의 환자에게 병원 당국에서도 더 이상 치료해봐야 회복의 가능성은 없으니 거의 없다라는 시점에서도 예. 우리는 여전히 어. 병원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하려고 하고 예. 환자나 가족은 끝까지 뭐 생명의 욕구만큼 강한 본능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의료 전도가 과잉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무조건 예. 살려주세요. 예. 그래요. 그래서 좀 이 쏠림 현상인데 싱가포르에서는 노인들이 응급실에 오면 네. 병원 의사가 진단해서 음. 중환자실로 보내는 비율이 10%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응급실에 실려간 노인들의 70%가 중환자실로 갑니다. 이게 엄청난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그런 거겠죠. 어차피 늙고 쇠약해지고 병 들어서 예. 한 분이 가서 뭐 또 무슨 치료하고 처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돌아가시라 가셔라. 그런 아. 거고 우리는 돌아가시라는 게
집으로 집으로 가서 집으로 편히 들어가시라. 쉬시고 예, 네. 뭐 그런 거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좀 우리는 할 중환자실로 수 있는 가. 거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정말 저도 놀란 통계입니다만 서울대 응급실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병원이 사망 24시간 전에 네. 그 이내에 한 처치들을 통계를 냈는데 거의 모든 환자들이 거의 모든 처치를 다 받습니다. 인공호흡기 끼는 게 40%, 네. 심폐소생술이 30%, 또 생명이 쇠퇴해지면은 저 혈액순환, 예. 호흡도 어려워지고 예. 혈액순환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승합제를 24시간 이내에 처치해서 70% 가까운 사람이 승합제를 이 투약을 받습니다. 예. 90% 이상을 혈액 검사합니다. 예. 24시간 이내에 죽을 분을 혈액 검사를 90% 이상에게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상하고도 참 과연 그럴까 하는 현상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망 신고서의 항목에 예. 자연사 항목이 없습니다. 1. 병사 2. 외인사, 병이 아닌 다른 요인, 사고라든가 예, 예, 뭐 이런 거. 예. 세 번째는 불상. 알 수 없음.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 음.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사랑이 늙으면 있는 건데 병들고 죽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연사는 없어요. 반드시 무슨 병으로 진단이 돼야 그 사람은 그 사망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이분들의 마지막의 희망이 집에서 가족들 품에서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아주 다릅니다. 병원 집에서 죽으면 예. 그리고 그분이 이제 최근까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해서 심장병이다 무슨 뭐다 그렇게 해서 진단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면 예. 그러니까 그건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로망이죠. 예. 병 앓지 않고 그렇죠. 아주 건강하게 지내다가 예.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립과학수사대가 파견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갑자기 왜 왜 들어가셨는지. 들어가- 돌아가시는지 확인해야 원인을 된다? 범죄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대표님?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범죄를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예. 그리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수준까지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의사의 해야 할 일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현상은 무슨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한 번쯤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예. 과연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예. 특히 이제 장수 시대가 돼서 수명이 길어졌는데 예. 천수를 다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쇠약하고 병든 분을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처치, 투약 다 하고 병원에서 그야말로 첨단 의술 또 신약에까지 의존해서 예. 모든 투쟁을 다 하는 전사로서 그 싸우다가 외롭게 그 중환자실에서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아이언맨보다 더 많은 호스를 주렁주렁 몸에 매단 채 가족과 격리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는 거 하고 어차피 진단이 더 이상의 그 회복 가능한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가족과 함께 내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또 내 뜻대로 정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한 번쯤 개인들도 생각해보고 사회적으로도 그러네요. 과연 어떤 게 좋은 건가 이대로가 최선인가 하는 걸 생각해보자는 게 웰다잉의 대표님, 영역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도입이 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안 받겠어라고 본인이 이제 미리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건 무의미한 연명 치료입니다 하면 그렇게 결정이 될 텐데 본인은 그렇게 결정했는데 내가 이제 다쳐서 의사소통 못 해요. 근데 가족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족들의 의견과 연명 치료 의료 결정 제도에서 내가 사인을 했다. 그게 상충됐을 때는 무조건 본인의 의사를 따르도록 돼 있습니까?
법은 그런데 실제는 말씀하신 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병원 문화가 예. 아무리 이 사람 그 무의미한 사전 아니 네. 무의미한 연명을 안 연명치료 안 받겠다고 하겠다. 사전 의향서 작성해도 예. 병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실에서 중환자실 가는 비율이 70%입니다. 예.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그냥 가는 그러니까 걸로 돼 일단 가는 있고 거예요, 계속.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족 중에 하나라도 예. 우리 어머니 이대로 못 보냅니다. 뭐든지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사전 의향서 작성하고 등록해놔도 예. 효력이 현실적으로- 발휘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 뜻을 잘 결정하고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충분히 얘기해서 내가 이런 생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안 받겠다고 결정했으니까 우리 자식들도 잘 이해하고 존중해 달라. 예. 또 병원도 내가 다니는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현실에서 겪다 보면 예. 숨이 가빠오시잖아요. 병이 깊어지면. 예. 그런데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계속 가쁘시게 두지. 라고 해야 병원에 안 가지. 이건 가능성 없는 분을 살리려는 노력이 아니라 숨이 가빠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뭣도 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즉 내가 더 이상 연명 치료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면 적당한 시점에 그 안락사를 시켜줘야지. 죽음의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운데 어차피 치료도 안 해줄 거면서 그 고통의 과정을 다 거치고 가세요라고 하는 건 그게 방치지 그게 뭡니까 그게 라고 생각하면 안 그건 됩니다. 저 치료에 있어서 크게 두 가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이분의 병이 그게 암이든 뭐 고혈압이든 뇌 관련 뭐 뇌경색증이든 증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럼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끝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이상 치료해도 의미 있는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네. 그걸 받아들이고 통증을 줄이기 위한 완화 치료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호스피스 예. 단계라고 하는데 그걸 선택해서 회복 의미 없는 회복을 위한 투병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면서 안정된 상태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무리하도록? 그러한 과정을 의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호스피스 완화 치료예요. 예, 예. 그것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끝까지 돌격 앞으로 예.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게 예. 현재 우리 현실인데 그걸 한번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리셋해보자 하는 얘기가 되고 지금 안락사 얘기가 특히 웰다잉에 있어서 더 그 아주 가장 핫한 예. 이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알란드롱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가 예. 안락사를 결정했다 그래서 많이 그 보도가 됐고 최근에 정말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논쟁을 촉발시킨 게 역시 프랑스의 예. 영화 감독 뭐 뉴벨모라고 하는 네. 그 예. 내 멋대로 해라라는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예. 안락사를 선택해서 예. 스위스에 가서 이제 안락사를 했습니다. 네. 스위스는 그러니까 좀 자유롭다면서요. 그 안락사의 그러니까 문제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스위스고 프랑스는 금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왜 우리 프랑스 시민들이 스위스 가서 안락사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 프랑스는 허용 안 하느냐? 그런 논란이 생기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선언하기를 2023년도 내년에 안락사를 프랑스가 허용할지 여부를 국가 정책으로 결정하겠다. 예.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전에 대한 이 계획도 제시한 게 예. 프랑스의 학술원인지 과학원인지에서 예. 안락사에 대한 찬성 논리, 반대 논리를 정립을 해서 예. 그걸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국민들의 투표를 해보자. 투표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론 수렴을 해서 예. 결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내년에는 프랑스에서 국가 차원에서 벌어지는 안락사 논쟁이 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보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이 안락사라는 게 정말
아주 최근의 시대적 이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안락사가 허용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게 미국의 오레건주가 의외로 제일 빠른데 예. 1997년도에 제정됐고요. 예. 유럽에선 최초로 네덜란드가 2002년도에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21세기 아젠다입니다. 오레건주에 가면 안락사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사례가 재밌는 게 있어요. 예. 직접 이 전기 의자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예. 약을 처방해줘서 네. 예. 그걸 복용하고 목숨이 끝나는 그런 예. 경우도 있는데 예. 오레건주는 약을 처방을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 약을 처방받은 사람 중에 상당수 그러니까 뭐 과반이든 하지만 한 1-20%는 끝까지 약을 처방받아서 먹지 않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약은 선택의 받는데. 폭을 넓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 수는 있- 있겠네요. 예, 그렇다 그러네요. 네. 그럴 수는 그럴 수 있겠네.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뭐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 예. 호스피스 치료라는 게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으면 현재는 최선입니다만 네. 통증을 줄여준다는 게 그래도 고통스럽잖아요. 한계가 있죠. 예.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예. 허용하고 그러니까 그럽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시간 보내면 이제 돌아가실 걸 네. 굳이 왜 그거는 하면서 음. 안락사는 막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을 그렇죠. 하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네. 생명을 인간이 예. 스스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아주 전통적인 전통적인 생각이죠. 맞아요. 동서양을 막론한 그러한 예. 의식이 이제 크게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제 이 안락사 문제를 외면할 일은 아니고 예. 정말 이게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아주 진지하게 또 충분하게 폭넓게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를 그리고 시작하면 원 대표님은 어느 쪽에 서실 겁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건데 저는 뭐 묻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어쨌든 자기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네. 인간의 자기 존립의 근거고 예. 가치이기 때문에 네. 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영역에서도 자기 결정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우선 이 안락사 논란에 의해서 당장 우리의 그 의료 현실을 한번 돌이켜 볼 때 예. 아까 그 연명의료도 현재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나는 안 하겠다. 이건 허용됩니다. 예. 근데 영양을 강제로 급식하는 거. 예. 인공영양 급식은 나는 안 하겠다. 그게 뭐냐. 구멍 뚫어가지고 호스로 예. 영양 공급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지 않냐. 예. 안 하겠다고 하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이고 모순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부터 개선해 나가면서 그래서 이런 안락사에 대한 과도한 어쨌든 기대나 이런 거를 연명의료에 대한 어떤 개선을 통해서 좀 그 완화시키는 효과도 필요하지 예.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좀 아주 초기 단계의 안락사 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내가 이제 어차피 나는 치료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으니 나는 그냥 잘 마무리하는 걸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안락사는 말 그대로 이 순간을 끝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자기 더 이상 결정권을 치료를 안 받고 나는 자기 결정권을 갖겠다는 뜻인데.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서 치료를 예. 중단하는 게 예. 옳다면 그렇다면 안락사는 왜 막느냐는 거고요. 안락사를 막을 거면 이 사회가 당신의 목숨을 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목숨은 당신 게 아닙니다. 라는 차원이라면 예. 끝까지 살려야지. 중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는 뭐냐는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게. 그래서 이 프로는 매우 강한 찬성론자라서 안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안락사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지 찬성하는 편은 뭡니까? 약간 걸리는 건 있어. 걸리는 건 있지만 자기 결정권이 결국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생각하는 그런 거죠. 의견은 있으신 예. 것 같긴 해요. 즉 진짜 내 목숨이 내 거냐?
남은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복잡한 문제가 남아니까 원칙적으로는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래도 예를 들면 그게 부작용은 없을까? 지금도 사회적으로 일종의 자살의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살의 문제와 안락사의 문제를 무자르듯이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문제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락사가 약자에 대한 빈곤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는 가장 중심적으로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데 당연한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한 장치는 이미 안락사를 시행하는 나라들의 경우도 확고하게 돼 있는 게 예.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2인 이상의 전문 의사가 판단해서 이분은 현재 삶을 지속하는 것이 이분에게 굉장한 고통이 되고 또 현대의학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그렇다는 의학적 판단이 주어졌을 때 하는 거지. 예. 나 뭐 인생이 비관나니까 삶의 희망도 없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나 세상 떠나고 싶다 이런 거는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안 주어졌기 때문에 예. 죽음의 길로 몰려가는데 안락사가 연관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것은 그 대전제가 돼야 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예. 보장이 선행되면서 안락사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예. 쉬운 도피처로 본의 아니게 전락할 여지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조금 요 치매 얘기로 조금 그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꽤 되는데 치매 고령자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본법 이걸 이제 대표님이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 추진하고 계신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저를 포함해서 예. 나이 들어가는 분들 특히 드신 분들의 가장 뒤통수를 잡고 있는 걱정거리 우려 고민거리가 치매 우려죠. 치매에 아직 걸리는 거 아닐까? 아직 나도 언젠가는 예. 치매에 걸려서 처신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그럴까 하는 두려움 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치매는 통계적으로 아주 냉혹한 게 나타납니다. 노인의 10%는 무조건 치매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80대 후반이면 40% 가까운 분들이 치매의 통계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불안하죠. 예. 그런데 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고 재산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고 예. 맑은 정신으로 내가 건강할 때 해놔야 되거든요. 예. 치매에 걸려서 쓰러지면 뭐 아무 분별도 의식도 표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미리 치매 걸리기 전에 내가 치매가 걸리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돌봐주고 의사결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후견인이죠. 보호자 내지는 대리인을 해줄 사람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후견 제도가 법적으로 뒷받침돼 있습니다. 성년 근데 후견인 제도. 예, 예. 성년 후견, 임의 후견 네. 이런 게 됐는데 10여 년간 수천 명도 그 후견 제도를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쓸모가 없는 거죠. 아무리 법이 있으면 뭐 합니까? 예. 그런 점에서 치매에 우려가 있는 분들이 미리 쉽게 내가 치매에 걸렸을 상태에서 나의 대리인으로서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간단하게 쉽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가 그런 건데 좀 빨리 논의가 돼서 제도화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거 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를 잘 이해를 못. 그게 이제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법적인 그 근거가 있고 그래야 효력이 발휘되는 거니까. 후견인을 선정할 때. 선정하는데 그렇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후견인을 그 뒷받침하는 제도를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예. 10년 동안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시행이 안 예를 되는. 들면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불필요하게 복잡합니다. 까다로워. 그러니까 까다롭고 복잡해. 저 유언장을 지금 쓰는 게 확산이 안 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유언장을 써서 자필로 써는 게 예. 저 유언장의 가장 기본적인 예. 써서 효력의 근거가 되고요. 공증받아야죠. 그 다음에 공증을 받으려면 예. 법원에 가야 됩니다. 네. 예. 증인 2사람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몇십만 원 또는 자산 가치에 따라서 몇백만 예. 원을 공증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예. 이게 당장 뭐 돈 생기는 일도 아닌데 내가 또 내일 쓰러진다고 생각 안 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 미루죠. 우리가 서양 영화 보면은 변호사한테 예. 탁 유언장 맡겨서 그 부잣집 예. 저 예. 영감이 돌아가시면은 와서 낭독하는데 예. 변호사한테 가서 유언장을 의뢰할 사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아마 우리처럼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아마 부재한가 봐요. 예. 동양적인 그런 거라서. 예. 그래서 최근에 불과 1, 2년 전에 예. 야, 안 되겠다. 유언장을 쓰면 국가가 보관해 주자. 그래서 법무부에 우리로 말하면 등기소 같은 데서 유언장을 4,000엔 그러니까 4만 원 받고 보관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예. 한 10여 년 전에 동일본 쓰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원전 발전소 파괴되고 예. 그 근처 도시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도시를 완전히 새로 헐어내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 땅 주인들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마 서울의 강남의 금싸라기 땅이면 아들들이 다 찾아갔을 텐데 시골 지방에 논밭이고 저기니까 예. 가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괴리가 워낙 오랫동안 그러니까. 유지됐으니까 별 가치 없는 재산이 자식에게 안 넘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핵심 원인이 유언장을 안 쓰는 문화 때문에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장을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선 첫 번째 쓴 유언장을 쉽게 공정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보관해주면 유언장 쓰는 게 훨씬 더 활발해지지 않겠냐. 이런 예. 판단에서 시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오늘 국회에서 예.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실 주재로 유언장을 정부가 국가가 보관해주는 제도를 우리도 도입하자. 그걸 예. 통해서 유언장 쓰는 문화를 좀 활성화하자. 이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 예. 좀 진지하게 또 서둘러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견인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성년 그래서- 후견인제를 하려면 뭐 판사가 보고 뭐 그것도 하고 막 그렇게 결정을 해주고 복잡한 하는 그래서 거예요. 네. 특히 치매 환자 같은 거는 예. 그 주위에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보다 쉽게 단순하게 그냥 확인하면 내가 우리 언니를 또는 뭐 큰아들을 또는 내 친구 누구를 그 후견인을 하겠다. 한다. 의견을 하겠다 그럴 때 쉽게 그것만 확인되면은 허용할 수 있도록 좀,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이게 안 법원을 거치게 하던 되었을까요? 일을 법제화하려다 보니까 예. 혹시 잘못될까 촘촘히 꼼꼼히 막 잘못된 경우에 대비해서 단서를 덜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려운 거죠. 가짜 후견인이 가짜 후견인 나타나고 이 건데. 치매 걸렸다고 주장하고 뭐, 예를 그- 들면 뭐 그럴 수 있다. 그 뭐 영화의 퍼펙트 케어 그런 거가 전문 요양 보호사가 예. 아예 돈 많은 외로운 노인을 예. 헌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요양원에 잡아놓고 재산을 빼돌리고 이런 영화도 있고 그런데 뭐 또는 간병인이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좀 더 단순하고 과감한 예.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의 문제를 다루는 건 좀 더 복잡하게 하더라도 예. 이런 그 의료상의 돌봄의 문제를 대신해주고 후견해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쉽고 아하. 간단하게 하는 그런 좀 그 설계와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거나 제정하면 될 일 같은데 예, 네.
관심 있는 의원들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 출마를 하셔야 됩니까? 저는 은퇴한 사람이라서 그래도 일은 하셔야죠. 자꾸 늘 쉬시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아직은 네.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고 예. 정부 당국 공무원들도 그렇고 예. 우리 언론도 그렇고 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좀 적습니다. 예. 근데 정말 절실한 게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초특급으로 예.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2017년 불과 5년 전에 우리가 유엔이 정한 고령 사회 전 인구의 14%가 노인인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노인 증가율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위에 하나 더 단계를 만들었어요. 초고령 사회. 예. 이게 전 인구의 20%, 즉 예. 5천만의 20%인 1,000만 노인 시대가 언제 도래하냐면 2년 뒤에 도래합니다. 예. 8년 만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그동안에는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의 모델인데 여기는 24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3배속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쓰나미처럼 예. 이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타격이 얼마나 클지도 잘 모르고 하고 지나갑니다. 예. 그런 점에서 마치 방 안의 코끼리처럼 이 초고령 사회 문제가 우리한테 이미 닥쳐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응 이런 것은 아직 먼 훗날의 얘기처럼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갭을 메꾸는 게 예.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또 이건 그래도 반드시 빨리 서둘러 이 갭을 좁히는 게 우리 웰다잉 운동하는 사람들의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웰다잉 당을 좀 창당을 하셔서 한시적으로 하시든 어떻게 하든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모인 정치 조직체다. 그걸 좀 창당하시고 출마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해야죠. 누굴 정치 선택합니까? 은퇴 선언을 해서 그건 좀 어렵지만 말씀은 정말 그게 방안이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정치인들이 젊은 사람들 MZ 표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 1,000만의 노인 군단이 있거든요. 예. 이 1,000만의 노인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품위 있게 네. 자기 삶을 영위하고 삶의 마무리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걸 하려면 결정을 하는 예. 이런 문화를 가진 사회는 예.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 있고 품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그 2%를 제가 영입하려고. 정치적인 감각이 좋은 우리 후배들이나 많이 있으니까 네, 이 네. 방송 보면은 예. 노인당은 아니래도 노인을 됩니다. 정책을 중요 예. 과제로 해야지 예. 다음 득표에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많이 있을 거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런 너무 정치 감각이 좋으면 이걸로 다른 걸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고 예. 딱 요것만. 딱 요것만. 딱 그리고 요것만. 저 원 대표님 정치 은퇴는요 네. 다 번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되신 분도 있고 있잖아요. 야, 하여튼 이거는 좀 중요한-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열심히 주제네요. 해야 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왜 미루십니까 항상 그걸? 오랜 논란이 예. 닭과 달걀이 어디가 먼저냐 논란이 법과 제도가 우선이냐 문화가 우선이냐 하는 건데 예. 역시 역사적으로는 네.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되면 법과 제도는 따라오게 따라온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한 입장에서 문화로. 문화를 조성해서 법과 제도를 견인하는 게 제가 할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과 제도는 뭐 우리 동료 의원들 또 후배 네. 정치인들이 예. 열심히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네요. 참 중요하고 참 보면 곳곳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우리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방치했어요. 그랬죠. 뭔가 그랬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빨리 세상 떠나시는 걸 솔루션으로 삼았잖아요. 예. 예.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렇습니다. 얼른 해야 되는 일인데 네. 언제까지 이 언더스탠딩 이거 하고 있을 겁니까? 안 대표님. 웰다잉당 총수로 아니 좀 얼른 예. 하고 오시면 안 됩니까? 얼른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 토론회에서 뭐 참석한 패널 분 중에도 한 분 모셔서 예. 오늘 했던 게 유언장 작성하는 문제와 관련한 건가요? 아니면 네, 성년 유언장 유언장 작성? 작성을 좀 더 편리하게 어, 보관? 했을 때 네. 예. 생기는 문제가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어허. 편리하게 보관할 건가 그 네. 문제를 국가로 나서 예. 국가 나서야 된다. 그런 점에서 독일, 일본의 사례들을 좀 스타디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하여튼 이 문제에 관심을 관심 계속 좀 가져보고요. 예. 네. 원 대표님 안 하시면 음, 뭐 누굴 시켜서 저는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웰다잉 문화운동 문화운동의 원혜영 원혜영 대표님, 대표님.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 잘 던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예. 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아,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야,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아,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아,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 아.